거기 취득시효란 말이 나오죠. 취득시효. 지금은 이제 보세요. 물건을 배우는데 소유권을 배우는 겁니다. 물건 중에 소유권. 아까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어떻게 이제 취득하느냐? 취득이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 이미 법률 행위 배웠죠?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면 매매로 취득한다. 증여로 취득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매매로 취득한다.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그럼 사실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우리가 저번에 선의 취득을 한다. 뭐 취득시효를 한다. 취득시효를 한다. 무주물을 선점한다. 무주물을 뭐 선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실물을 습득한다. 유실물을 습득한다. 매장물을 발견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매장물을 발견한다. 부합을 한다. 혼화를 한다. 뭐 가공을 한다. 이런 것들을 첨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건 별 문제인데 요거. 취득시효. 그 다음에 부합 정도. 취득시효가 가장 많이 나오죠. 선의 취득은 저번에 배웠죠? 선의 취득. 동산을 무권리자가 팔았을 때 산 사람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라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그랬죠? 선의 취득. 지금 이 취득시효를 배울 거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뭐냐? 보세요. 만약에 245조의 1항에 의한다면 245조 1항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이 177페이지에 245조 1항을 한번 보세요. 1항을 보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방치하니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고 지금 그 조문에서 20년간 첫째 요건이 평온하고 공연한 소유사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그랬죠. 소유사로 자주점유. 소유사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사. 그리고 두 번째 20년간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한다. 그러면 세 번째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245조 1항은 법률 규정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얘기는 법률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 245조 1항의 취득이지만 조문에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유일한 예외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 어떤 사람이 뭐 도심에 20년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느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재개발 지역에서 제가 이제 전포동 재개발 지역에 저번에 한번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3만 평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3만 평. 이렇게 3만 평이에요. 근데 요만큼 이제 국유지단 말이에요. 국유지. 국유지는 누가 관리하면 자산관리공사가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이분이 요만큼 78평이 있어요. 78평에다가 여기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선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50년간 살고 있어요. 50년간. 근데 아버지가 그 누구한테 이 땅을 샀대. 그래서 오래된 매매 계약서가 하나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가 누구한테 뭐 갑으로부터 샀다는 계약서가 있어.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때부터 지금 자식이야. 자식이 지금 58살이더라고. 58살. 근데 요게 재개발이 딱 되니까 요게 지금 요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있잖아요. 나무 뭐 같은 걸로 해서 뭐 이게 그 구직포라고 있잖아요. 그 지붕도 스레트 지붕에다가 그 구직포 있잖아요. 구직포 시커먼 그 천으로 딱 해놨어요. 해놨는데 옆에 정다나무도 있고. 그 감정가가 이게 1,6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감정가가.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개발해서 조합원 지위 줍니다. 재개발해서 조합원 지위를 줘요. 그럼 아파트가 이 사람은 24평에 25평 받았어요. 25평. 근데 이제 1,600 무허가, 이게 땅은 지금 국가 땅이 아닙니까? 땅은 국가 땅이죠? 근데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인데 이게 다 이게 1,000세대가 1,000세대가 넘죠? 1,000세대가 넘는데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이 사람만 하나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냐? 조합원인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요 땅 있잖아요. 요 국가 땅을 자기가 요걸 주장한 거야. 245조. 이 땅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야. 취득쇼를 주장한 거야. 자, 봐라. 내가 평원의 반대는 강폭이거든요. 폭력을 쓰지 않았다 이거야. 점유한 게.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는 은비라 그래요. 은비. 비밀스럽지 않게 점유했다. 우리 아버지 때에서 내가 누구한테 폭력으로 뺏어오지 않았고 비밀스럽지 않게 점유를 해왔다. 그리고 자주점유다. 자주점유. 소유의사 있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 우리 아버지 때 오래된 매매계약서. 그러면 내가 샀다는 것은 소유의사가 있는 거죠. 소유자로서 지배하라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있다. 20년간 점유를 계속해 있어. 아버지 때부터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50년 됐으니까 아들 때까지 50년. 거기에서 뭐 다 키웠어요. 애들도 키우고 다 하고 50년 줬어. 자, 이러니 자, 등기해달라. 소송을 제기한 국가를 상대로. 근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자, 원고 승소. 이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하면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 제기 중인데 이 사람이 조합에 온 거야. 78평. 땅값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땅값 내놔라. 그러면 땅값을, 그러면 그럼 조합 측에서는 제가 이제 담당했으니까
지금 수용하고 철거를 제가 담당했으니까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10억을 날래요. 10억. 두 개 앞에. 요거까지 다 해서 10억을 날래. 조합에서 미쳤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10억인데 당신이 등기하지 않았잖냐. 등기를 해오면 보는데 승소만 했지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국가 땅이요. 그러면 재개발을 이렇게 하려면 요 국유지를 불화를 받아야 하거든. 조합으로 다 사와야 되거든. 조합을 사와야 돼. 그러면 조합에서 사오는데 요거는 소송이 걸렸으니 이 땅은 팔 수가 없죠. 국가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땅을 팔 수 없는 거.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 철거되지 않으면 이 시공사에 착공고가 안 들어가요. 착공계.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근데 저번 얘기했던 11월 10일까지 이게 다 이게 분양 공고를 내야 돼요. 분양 공고를 내서 시공사에서는 해야 11월 10일이 데드라인이 왜냐면 이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거든. 11월 10일 이후에는.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돈 안 주면 안 될 거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안 나가면 우리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명도 소송에서 이게 정모씨인데 정모씨 나가라라고 승소를 해놨어요. 승소해서 강제 집행해서 철거하려고 했더니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강제 집행 정지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어느 때까지 정지? 이게 항소심 선고시까지 정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요. 그 시기가 9월 28일 날이 선고가 되는 날이에요. 이때 선고가 되면 우리가 이기면 바로 철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우리가 항소 기각 받아냈어요. 항소 기각을 받아내서 기각을 받아내니까 명도 소송이 살아나죠. 그래서 30일 날 강제 집행을 다 했어요. 집행관들 데리고 제가 다 데리고 다 했어. 그래서 10월 10일까지 요 날짜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다 한 거예요. 착공계 내고 시공사에서 분양 공고 내고 해서 11월 10일 날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있잖아요. 2,400세대인데 아닌 세대에서 분양 공고 내서 완판을 했어요. 120대 1로. 시공사 난리 났죠. 그죠? 완판해서 다 팔려버렸어요. 어떻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지금 뭐냐면 조합에서는 자 25평이 프리미엄이 1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1억 5천이니까 플러스 1,600이니까 1억 7천을 조합에서 주고 매입하겠다. 그리고 요거는 등기를 해오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10억에서 6억으로 떨어지더라고. 6억 주면 나가겠다. 합해서. 조합에서는 돈 줄 수가 없는 게 등기를 해오지 않았잖아요. 승소해서. 그러면 자 국가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이겼어요. 정모 씨가. 이겼어. 승소했어.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고 또 상고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판결을 받아야 국가가 등기를 해주거든. 직원이 그렇대요. 직원이 자기 그 담당 직원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이전에 이해해주면 자기 문책당한대. 그러니까 무조건 항소하는 거야. 국가가 깨주면 계속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고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자, 조합, 그러면, 자, 1억 7천 가지고, 1억 7천 주고, 나중에 주면 주겠다라고 나갔으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쫓겨나왔잖아요. 다 부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고, 당신, 그래, 너무 욕심내지 마라. 당신 여기서 입주할 게 아니면, 이거 1억 7천 받고, 나머지 승소하면, 그때 여기에서 평가 받아가라. 그러면 될 건데, 지금도 계속 가끔 전화 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1심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승소를 했지만 바로 등기를
아니죠. 항소하게 되네. 항소하게 되네. 그게 아닌 게 확정이 돼야 돼. 확정이 돼야 그 판결문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확정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정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승소만 보세요. 내가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그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의 3심제를 보하고 해서 이 사람이 항소를 안 해버려요. 그럼 그때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는데 2주 전에 항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확정이 안 되죠. 확정이 안 되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지. 확정이란 말이에요. 판결 확정이. 항소 기간은 뭐가 항소 기각이냐면 명도 소송인데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니 비켜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요? 이 명도하려면 강제 집행 있잖아요. 강제 집행을 하려 하니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라고 해서 강제 집행 정지 1심에서는 우리 이겼고 명도 소송에서 그래서 1심을 근거로 해서 이제 확정 전에 이 사람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럼 명도 소송에서 항고한 거야. 이 요건은 별거고. 그때 이제 그 어른 변호사를 어른 사람 샀으면은 명도 소송이 아니 서울 변호사를 샀어요. 이 사람도 자기 형님이 산업은행 뭐 어디 무슨 산업은행에 뭐 본부장인가? 1심을 이겼고 그것을 항소되고 여기서는 이제 조합 측에서는 명도 소송을 냈는데 그 과정이 진행 과정에서 명도 소송 가까이 있고 이 사람 항소에 철거가 되버리면은 항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철거되더라도 이건 철거는 건물이잖아. 건물하고 땅은 별개야. 건물은 다른 편개요. 아니 이거 이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 철거하려고 야 안 나가니 조합원이 나가주세요라고 명도 소송에서 1심이 이겼어. 조합에서. 이거는 나가달라. 명도 소송 1심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소송 중이다. 땅에 대해 소송 중이니까 나는 못 나간다라고 해서 이유를 대서 항소를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어. 2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는데 심리를 해봤어요. 심리를 해보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그러면 자 조정을 또 하더라고 판사가. 자 그러면 당신 원하는 거 얼마냐? 그럼 조합 측에서는 좋다. 1억 쉽게 말하면 1억 7천을 주겠다.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소송이 와서 끝나고 나면은 땅값을 별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많이 주는 거네요. 합의하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 하면서 플러스 알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플러스 알파. 그게 뭐 6억 정도 요구하더라고. 예. 그래서 요게 강제 집행이 여기에 강제 항소 명도 소송 항소심이 기각이 돼 버린 거예요. 항소심이 기각이 되니까 강제 집행 정지 효력이 끝나버리지. 끝나버리니까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 철거가 되거나 땅에 대한 그 권리 행사는 계속 있죠. 계속 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게 좀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상고심에 올라가 있어서 상고심에 받으면 조합에 이제 청구하는 거죠. 예. 그럼 조합에서 당연히 주지. 근데 그 조합인데 그 상고심에서 승소해.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냐면 자주점유가 인정되니까 내가 보더라도 판결문 보니까 뭐 상고심도 별 이상이 없으면 승소해요. 승소하는데 청구할 때 문제는 요 땅값이 문제잖아. 땅값이 자기들은 시세대로 해달라. 천만 원씩 해달라. 천 밑에 무슨 평당 무슨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에서 무슨 소리냐. 감정평가. 너희들이 원하는 감정평가 골라. 그래서 2명 해서 플러스 산술평균 하자.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지금 한 340만 원 정도 쳤죠. 350 쳐져요.
그러면 뭐 400 잡더라도 80평이면 3억 정도 돼. 집사람이 70평을 지금 78평. 78평을 전용됐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은 건평에 대한 보면 보상이 된 겁니까? 그렇죠. 78평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평 8평에 대해. 78평에 대한 감정평가대로 예, 예. 보상을 해. 한 3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 이거는 이제 승소해서 등기를 해 와야 조합에 청구하겠죠. 조합은 그때 하면 이제 감정평가가 나가죠. 감정평가 나가면 평가대로. 근데 감정평가가 한 지금 한 350평당. 자기들 원하는 것은 600이나 700 정도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요걸 이용한 거죠. 건물을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면 이 자기 하나로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 공사가 진행 안 되죠. 근데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철거해버리고 조합이 이겼지. 예, 이게 다 걸린 거야. 예, 분양이 안 돼버려. 예, 그걸 노린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이거 하는데 조합은 저희한테 다 맡겼으니까 제가 이거 다 처리해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완판을 했죠. 그 교수님, 갑이 1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시효 완성으로 이긴 승소했다고 봐지고 예. 뭐가? 1심에서 승소한 이유가 여기 취득쇼. 예, 취득시효로 시효 완성으로 이기고 그러면은 소유권 등기하는 얘기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의 소유권을. 요 사람은 갑이라고 합시다. 정모 씨가.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은 자기 거지만 토지는 국가 땅이잖아. 토지는 국가 땅인데 국가한테 야 내가 이렇게 평온 공연 자주 점유로 20년간 점유했으니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소유권 넘겨라.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거야. 그러면 승소했는데 문제는 등기를 해와야 되잖아. 그죠? 등기를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이 항소심까지 상고심까지 끝나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1심, 2심 다 이겼고 상고심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니까 이 사람이 판결을 받았지만 원래 등기를 여기에서는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취득시효는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등기는 그 판결문만 있으면 확정 판결문 갖고 있으면 바로 등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받아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데 확정 판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야 등기가 없는데 네 땅 아니잖아 아직은. 그거 못 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해달라는 거고 저쪽에서는 조합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려고 그러지. 이해가죠? 아 그래 다 거기 피난민죠. 그런데 피난민 주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로부터 점유세를 냈다는 거예요. 20년. 예. 지금 20년 이상 20년 되게 한 50년 내. 50년 됐어요. 취득을 저 같은 경우에 취득을 하니까 83년대예요. 예. 그럼 한 50년 됐잖아요. 지금. 예. 50년 됐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근데 불화받은 좀 사형이 된대요.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금 사형이 된대. 감옥 들면 오늘 이 시효에 다 맞잖아요. 제가 봐서. 이걸 해가지고 살게 취득 시효 그걸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소유사가 이게 문제예요. 소유사. 계약 여기서 이긴 거는 지금 아버지 때 누구한테 어떻게 샀어. 매매 계약서가 있어. 자주 소유사가. 요게 문제예요. 소송에서. 이제 취득시효가 뭔지 알겠죠, 대충. 그러면 그 돌아가셨어도 자식이 계속. 예. 그런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그래. 그 사람은 그거를 내가 샀는데 그거를 샀다는 것은 그건 계약서만. 계약서만 있으면 되죠. 예. 다 맞아. 자산관리공사 할 거 없이 한번 해볼 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취득시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종 판례가 많아요. 이건 지금 하지 맙시다. 예? 각종 판례는 많이 있는데 취득시효가 대충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의의를 보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등기함으로 소유권 쭉 넘겨, 각종 판례도 있고 뭐 있습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1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3페이지에 자, 요거는 아까 취득쇼 금방 배운 거는 요거 점유잖아요. 20년간 점유했잖아요. 점유했죠? 그래서 이거는 점유 취득쇼라 그래요. 점유 취득쇼. 점유를 해서 취득하는 거야. 20년간 점유해서.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취득쇼에 등기부 취득쇼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을이 사지도 않았는데 위조했어요. 을이 위조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어요. 근데 등기부를 이렇게 보니까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번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무권리자야. 권리를 취득할 수 없죠. 그럼 빨리 갑이 야, 너 무효니까 말소해. 이전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방치한 거야. 그랬는데 아무 방치를 하니까 이 사람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등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무권리자한 데는 등기한 상태가 이거 등기됐잖아요. 병이. 그죠? 근데 초기에 똑같이 등기부 취득 첫째가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면서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의 자주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0년간 점유 및 점유하고 등기가 있으면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 취득쇼예요. 자, 보세요. 이 병이 평온, 억지로 강제로 점유하지 않았죠. 평온, 몰래 점유하지 않았죠.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라는 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을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어. 소유사 차주야. 매매로 샀죠. 매매로 샀죠. 그리고 아까는 점유 취득 20년이야. 등기한 때는 10년간만 기다리면 돼요. 10년간. 점유도 하고 등기도 했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소유권 뺏기는 거지. 시효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시효제도는 누군가가 내 권리를 행사를 해라 이거야. 근데 방치를 한다. 그러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경우도 국가가 여기 있다 이제 국가가 권리 행사해서 이 사람들 빨리 나가라. 아니면 점용료 내라. 그럼 점용료 줬다면 타주야. 내 땅이 아닌 걸 인정했잖아. 그죠? 근데 방치랑 국가가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야, 세 내놔라. 점용료 내라. 받아버렸으면 타주지. 소유사가 없는 거죠. 근데 방치란 거 20년간 방치한 거야. 방치했으면 새로운 권리를 창출해내는 거야. 20년간. 20년이면 20년간 방치한 거 아니야. 그럼 20년간 방치한 거는 너는 권리 포기해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기를 해놨어. 그럼 네가 진짜 소유자면 빨리빨리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10년간 그냥 방치한 거야.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버리고.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관리를 해주죠. 우리 남편 관리해야지. 방치해봐. 방치해봐. 그렇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죠. 개도 방치해봐요. 10년간 하는 적용을 하겠습니까? 어? 10년간 하는데 20년간 개념 알겠는데 10년간 점유도 해야 되고 등기도 있는 상태여야 된다. 10년 동안. 간이라는 게 동안. 이건 20년 동안. 등기를 해놓으면 10년. 등기 안 해놓으면 20년. 저때 밑에가 10년간 등기라는 개념은 점유 등기입니까?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하고 등기도 했잖아요. 등기부에 등기하고 이 사람 직접 그 집에 이게 집이다. 아니면 토지다. 그러면 거기서 점유도 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뭐라 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무조건 저렇게 했을 때 20년간 되면은 저런 조건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등기가 만약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돼 있는 사람들 등기 권리 주장을 안 하면은 취득주 인정해준다. 10년 지나고 10년 지나버리면 이 사람 소유를 인정해주는 게 이 뜻이다. 10년 지나버리면 사실 무권리자한테 샀잖아요. 소유권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점유는 등기가 없잖아. 방치했는데 20년간 다른 사람이 지금 딱 점유해 살고 있어. 그러다가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요거는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방치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별거 없잖아요. 자 보세요. 245조 2항입니다. 183페이지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잖아요. 이건 등기해야 돼요. 몇 년간? 10년간. 소유사로, 자주 점유가 필요하죠?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이게 추가되잖아요.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하죠?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 안 들어가죠? 등기부 취득쇼는 무권리자란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되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잖아요. 차이점이요. 그리고 이건 20년인데 이쪽은 10년이고. 차이점? 등기부 취득쇼. 그래서 저도 재개발 이쪽에 하기 전에는 이 취득쇼가 도심에서 있겠냐, 20년간 방치한 사람이 있겠냐 그랬는데 제가 실무 해보면서 있더라니까. 특히 국유지 같은 경우에. 저쪽에 그 전포동 같은 경우는 부산에 막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막 사는 못 사는 동네예요.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나 로또 하나 당첨됐다. 그리고 제가 이쪽이 너무 크니까 현장에서 오토바이 하나 타가지고 움직이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로또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당신 봅시다. 내가 로또인지 폭망인지 해가지고 매번 접촉했어요. 아직까지면 하시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지금 경우에 이제 국가가 아니 지방자치단체나 뭐 사용료를 냈다든지 해보면 되거든요. 안 되죠. 방해한 게 아니라 타주가 돼버렸죠. 비싼 땅 같으면 관리를 했을 거예요, 국가가. 근데 비싼 땅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산비탈.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부 취득쇼 대충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첨부를 갈 겁니다. 첨부. 185페이지 좀 쉬었다 합시다.